네, 반갑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탭피트 거래 화면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마켓, 현물, 파생 상품 보이시죠? 여기서 선물에 들어가시려면 파생 상품을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현물이고요. 파생 상품을 누르시면은 USDT 무기한 선물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칸입니다. USDT는 US 달러 테더라고 하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6개의 화면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종목 선정, 종목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차트 칸, 그리고 한 칸 옆이 이게 오더북 창, 즉 호가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 매도를 주문을 넣고 매도를 할 수 있는 호가 주문창입니다. 주문창. 그리고 아래가 내가 진입을 한 포지션을 볼 수 있는 포지션 창이 되겠고요. 아래 이제 선물 계정에 대한 지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6가지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종목 선정 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여기서 종목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인데 제가 비트코인을 BTC라고 검색을 하면 BTC USDT가 뜨죠.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더리움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즐겨찾기 보이시죠? 이 별표를 누르게 되면은 즐겨찾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BTC 이거 별표를 없애면은 없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BTC를 검색을 하시고요. 별표를 눌러주면은 즐겨찾기에 뜨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렇게 4종목 정도는 추가를 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볼 수 있는 차트 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간 타임 프레임을 전부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5분봉, 15분봉, 1시간봉, 또 주봉, 여기서 보시면 월봉까지도 다 변경을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5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일그러졌을 때 이 검정색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리셋 차트를 누르시면은 차트가 발라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왼쪽 클릭을 2번을 하면은 아래에 보조 지표가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을 누르시면은 차트가 다시 정렬이 되게 돼요. 옆에 이제 지표 보이시는데 이 지표를 누르시면 보조 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RSI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누르면 아래에 이렇게 보조 지표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지우려면은 X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이것도 MACD도 지울 수가 있고요. 거래량도 지울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그대로 MACD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요. 왼쪽 클릭을 2번 하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이 보조지표가. 그래서 보조지표를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지수 이동 평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추가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는 차트 툴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 작도를 해볼 수가 있죠.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현재 가격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작도를 해줄 수 있는 차트 툴바, 그리고 텍스트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매 원칙, 손절은 생명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툴바를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피보나치 툴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격 범위, 그리고 이 자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
이 휴지통 모양을 누르시면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더북, 이거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가격입니다. 그리고 위에 매도, 매수, 이 호가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게 되실 때 사용하는 이 주문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은 교차가 되어 있고 10x, 10x가 되어 있죠. 포지션 오픈, 포지션 청산되어 있습니다. 자, 포지션 오픈은요, 포지션을 여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넣는다라는 것이고요. 포지션 청산은 거래를 종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지션을 열고 싶을 때 포지션 오픈에서 롱 오픈, 숏 오픈, 이 롱 오픈이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공매도, 숏을 포지션을 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교차랑 격리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교차와 격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선물 거래소, 우리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죠. 국내에서는요, 선물 거래를 할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소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바이낸스나 요런 거래소들은 영어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맥스시라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는 국내 거래소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통해서 입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탭비트라는 거래소를 쓰고 있고요. 한국어 지원이 되죠. 그리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비썸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1회에 100만원 미만, 그래서 95만원씩 뭐 입금을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금액을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선물 거래 과정, 아마 지금은 테더가 이제 바로 업비트랑 비썸에서 사지기 때문에 바로 테더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사가지고 탭비트로 이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USDT로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격리와 마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격리와 교차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마진이란 것은 증거금이에요. 마진 거래는 이 증거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는 일정 시점에 가격을 미리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수 올라갈 것이다, 공매도 내려갈 것이다. 내가 공매수를 쳐서 올라가는 그 방향성을 맞춘다라면 수익을 보는 것이고, 숏을 쳐가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그 방향성을 맞추면은 수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 선물은요, 이 마진을 가지고, 증거금을 가지고서 레버리지, 롱, 숏을 포지션을 열어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코인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진을 가지고 격리 모드와 교차 모드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격리 모드는 내가 들어간 이 증거금, 마진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교차 모드는요,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간 마진과 선물 지갑에 남아있는 이 증거금, 마진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청산이 당했다라면은 현재 포지션에 들어간 마진만 청산이 되는데, 교차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마진과 그리고 지갑에 남아있는 잔액까지 다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청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격리 모드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내 포지션에 대한 부분만 이제 청산이 난다 할지라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교차 모드로 하게 됐을 때는, 이건 숙련이 됐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지금 지갑에 넣어놓은 모든 돈이 청산 시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교차 모드로 하는 걸까? 자, 증거금이 격리 모드가 크겠습니까? 교차 모드가 크겠습니까? 교차 모드가 지갑과 현재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게 청산가가 훨씬 더 여유로워요. 그리고 증거금을 넣었을 때 청산가를 계속해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교차 모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보시면 여기서 교차 그리고 격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격리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교차나 격리나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건 없어요. 다만 내가 격리로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제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레버리지 변경해가지고
10배에서 30배 이런 식으로 롱 레버리지와 숏 레버리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버리지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렛대예요, 지렛대. 즉, 우리가 10배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10배의 가격 변화, 10배, 10%의 가격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내 수익금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0%, 차트가 10%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내가 10배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내 수익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00%.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0%가 되면서 이게 청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50배로 생각을 했을 때는 플러스 2%가 됐을 때 100% 수익을 보고요.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0%로 청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 레버리지는 1% 가격 변화로 마이너스 1%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청산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배 레버리지는 너무 위험하고요. 너무 이거 고레버리지다. 그래서 10배에서 뭐 20배, 30배 이런 식으로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이너스 구간만큼 레버리지 비율을 설정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격리를 선택을 하고요. 레버리지 비율을 30배로 설정을 해둔 상황이죠. 그리고 지정가가 보이고요. 시장가가 보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지정가는 내가 가격을 지정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시장가는 바로 시장가에 포지션 진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반등 타점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 그러면 시장가로 내가 사용 가능 아래 이 금액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46,000불을 내 포지션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30배를 썼기 때문에 최대로 늘리면은 여기서 곱하기 30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제가 10배로 바꿔볼게요. 10배로 바꾸시면은 자, 내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가 될까요? 그쵸? 내가 46,000불이 있기 때문에 46만 불. 46만 불의 수량을 이제 태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코인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USDT로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더리움으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더리움이 지금 내가 이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90개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